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6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문방구라는 말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방구라는 게 설명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문방구, 그럴 문이죠. 방을 뜻하는 방입니다. 구는 갖추는다는 뜻, 구비한다 하는 뜻의 갖출 구가 되겠습니다. 그럴 문은 부수자이죠. 네, 부수자이므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방은 지게호와 모방 이렇게 두 개의 각각 부수자로 구성된 그런 글자입니다. 지게호라는 것은 지게문을 얘기합니다. 집에 사립짝 같은 그런 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을 뜻하기도 합니다. 집호라고도 하기도 하고 지게호라고도 합니다. 모방, 모가 났다는 그런 뜻의 방입니다. 이 두 개 합쳐서 이것이 발음의 역할을 하겠죠. 발음의 역할을 하고 집에 뭔가 모가 남는 것이 방이죠. 집에 문에 붙어 가지고 있는 네모나게 지은 것이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출구는 사실은 이 글자의 모양과 원래 옛날 글자의 모양은 좀 다릅니다. 이것이 변해서 이러한 글자의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사실은 이 눈목자 같이 생긴 것은 솥을 뜻하는 솥정입니다. 좀 어렵죠, 글자가. 네, 부수자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네, 부수자 공부를 좀 한번 하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솥입니다. 솥을 두 손으로 받들 솥을 두 손으로 받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의례를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솥을 들고 간다. 다 갖추었다. 제일 중요한 것을 가져가므로 잘 갖추어졌다. 구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 글자에서 부수는 사실은 8팔이 글자의 부수가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요즘도 이런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림 같은데 미니 문방구, 학교마다 앞에 문방구들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잘 없더라고요. 뭐 하나 두 개 있으면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초등학교 다닐 때의 추억을 보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문방구에서 여러 가지 군것질도 하고 학용품도 사고 그랬죠. 지금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이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다이소 이런 데서도 팔고 해서 이렇게 많이 어린이들의 벗이 되는 그런 공간은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왜 제가 이 문방구라는 것을 표제어로 내었느냐 하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네. 자, 문방구를 보면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뭔가 학용품을 살 때 문방구에 가서 사라. 부모님도 문방구 갔다 오너라 하고 또 학생들도 나 문방구 가서 뭐 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문방구는 서재, 문방을 서재라고 할 수 있죠. 문방입니다. 문방이에요. 그러니까 뭐 글을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것이 문방인데 요즘 말로 하면 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재에 갖추어두는 용구, 문방에서 쓰는 용구를 문방구라고 한다. 중요한 것이 종이, 먹, 붓, 펜, 연필 따위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문방구를 줄여서 문구라고도 합니다. 그렇겠죠? 문구점. 근데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문방구는 이러한 용구를 얘기하지 가게를 얘기하진 않아요. 문방구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 가게는 문방구점이에요. 그렇겠죠? 문방구는 용구를 파는 곳이니까 이렇게 미나 문방구, 문방구를 파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에는 반드시 점이라고 붙일 필요는 없겠지만 이 가게 자체를 보면 문방구에 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문방구점에 가야 된다. 문구점에서 사야 된다. 가게 점자를 붙여야 돼요. 원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문방구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러한 용구를 얘기하는 것이므로 문방구에 가서 뭘 사라면 뭐 종이, 펜, 연필 그 용구에 가서 사라 이렇게 말이 되겠죠. 그것은 어법에 맞지 않는데 워낙 이게 그렇게 굳어져서 쓰다 보니까 문방구 입고를 문방구점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틀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혹시 쓰실 일이 있으시면 문방구점이라고 또는 문방구 가게, 문구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문방에는 문방사우라는 것이 있죠. 문방에 있는 네 가지의 참 것과 같은 것이다. 또는 문방사보라고도 합니다. 단순히 줄여서 사우라고도 하죠. 이것은 지필묵, 우리가 지필묵 많이 얘기하죠. 종이하고 붓과 먹을 지필묵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벼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필묵연 이것이 문방사우다. 네, 이것이 문방사우지요. 종이가 있고 필이 있고 그리고
먹이 있고 벼루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지필묵연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이지가 되겠죠. 종이는 주로 섬유로 가지고 많이 만들었다. 예전에 초기에는 뭐 헝겊이라든지 거물이라든지 이런 것과 칼로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납작하게 펴서 이렇게 종이를 만들었다 해서 실사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붓은 주로 대나무로 만들죠. 그래서 위에 대죽이 있습니다. 대죽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손이죠. 이게 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붓이다. 손으로 붓을 잡은 모양이다 해서 붓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죽머리가 없는 것은 붓율이 되겠죠. 붓율. 네. 자, 먹은 금은 금댕으로 만들죠. 그래서 금을 흙이 있습니다. 금댕을 긁어서 좋은 부드러운 흙으로 이렇게 진익에서 만든다. 그래서 금을 흙과 흙토가 붙어 있는 글자다. 그래서 먹묵입니다. 이것은 벼루연입니다. 벼루는 보통 돌로 만들죠. 그래서 돌석이 있습니다. 돌석이 있고 오른쪽에는 볼견인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연구한다라고 할 때 쓰는 갈련입니다. 뭘 간다. 이것과 사실은 통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견은 이 갈련자를 나타내는 이 글자와 통하는 글자다. 발음도 통하고. 이래서 대신 썼는데 벼루를 뜻할 때는 이 볼견자를 써서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이는 이제 영어로는 페이퍼죠. 파피루스에 온 것이다. 펜은 네, 새의 깃털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붓 속은 지금은 붓 대신에 주로 쓰는 필기구가 연필 또는 펜, 만연필 이런 것이 있겠죠. 여기 연필에서 연은 흑연을 얘기하죠. 흑연으로 만든 그런 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벼루에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조금 고여 놓죠. 따라 놓죠. 그래서 그것을 연지라고도 합니다만 연지 이렇게 못지자를 써서 먹을 갈아서 이렇게 먹물을 조금 고이게 하는 부분. 그것을 연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물을 붓는 것은 연적이라고 하죠. 연적입니다. 이것은 물방울이라는 뜻의 적자예요. 물방울을 좀 부어서 먹을 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 최초의 만연필이 들어온 것을 처음으로 생산한 것이 1922년이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일찍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문방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못 모르고 문방구 하다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문방구를 하면 잘못된 것이다. 문방구점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을 예전에 어딘가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난 그 이후부터는 계속 문방구라고 하지 않고 문방구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문구점. 네, 감사합니다.